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그 미술사 특강 제8강이 됩니다. 이 제8강에서는 미얀마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8강은 모두 3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미얀마의 역사와 그 세계유산의 이제 현황, 지리,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그 세계유산 중에서 세계 기록유산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차 시에는 미얀마의 세계유산이 현재 두 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이 뾰 고대 도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하나는 바간 유적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제2차 시에서는 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3차 시에서는 바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버마라고 했었어요. 이제 영어로는 버마라고 옛날에 많이 해서 이 버마하고 미얀마가 같다는 거를 이제 좀 먼저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제일 많은 그 민족은 바마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버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마 민족 이게 바마르라고 하는 현지어 발음이고 버마라고 하는 거는 Burmese, 버마라고 하는 건 다 영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버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이제 지냈던 나라이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지도고요. 현재의 수도는 네피도예요. 여기 네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수도는 이쪽에 있었던 양곤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양곤의 옛날 이름은 랭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랭군. 그래서 같은 도시예요. 랭군하고 양곤하고 같은 도시인데 현재 미얀마로 이제 국호를 바꾸면서 도시 이름도 랭군에서 랭군이란 말은 이제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양곤이라는 말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미얀마 발에서는 R 발음이 거의 안 나요. 영어에. 그래서 그것들이 다 Y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들이 좀 현지어를 고려해서 현지에서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이름들을 다 바꿨고요. 식민지 유산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이 버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마르족을 중심으로 하는 버마인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여러 민족들을 다 통합한 그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얀마라는 말로 바꿨다고는 합니다. 여하튼 네피도가 현재 새로운 수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에아와디 강이라고 해서 에아와디 강이 이제 나중에 양곤이 있는데 내려오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눠서 삼각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에아와디 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아와디. 강 이름이 에아와디인데 이 에아와디 강은 또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라와디라고 옛날에 많이 해서요. 여러분 지리 배웠으면 뭐라고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라와디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에아와디하고 이라와디라고 하는 걸 처음에 잘 몰랐는데 여하튼 현재 이름은 에아와디이고 현지인들은 계속 에아와디라고 불렀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저걸 읽으면 이라와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는 이라와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강입니다. 같은 강이에요. 이 강의 이제 중부 지역에 여기 짝막에 있고 만달레이가 먼저 대영제국 시기에 식민지 되기 직전에 버마하고 영국하고 이제 버마 영국 전쟁 하는데 그 당시 수도는 만달레이였습니다. 그다음에 바간이라고 하는 데는 이쪽 지역에 있어요. 중부 지역쯤 바간이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여기 바간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서너 군데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는 여기 방글라데시가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상당히 많이 맞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라오스,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태국하고 이제 맞닿고 있어서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타이 5개 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로힝자 문제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로힝자라고도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로힝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로힝야.
로힝자 같은 말인데 이 로힝자 난민 문제가 상당히 미얀마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난민 문제가 문제되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이 사는데 그 민족을 로힝자 주민이라고 읽어요. 야기해요. 이 로힝자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재 무국적자라고 해서 이제 추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로힝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여하튼 이 로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인도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쪽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지역으로 식민지 시기에 대영제국 시기에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넘게 살면서 이 이슬람교도라서 전체 이 미얀마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다 불교를 믿거든요. 거의 불교 국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도들 원래 불교도들하고 이제 이 이슬람 이주해온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서로 투쟁을 하는 사이에 이들이 이제 지금 많이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이 난민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이 태국 쪽에 정착을 하거나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뭐 말레이나 인도네시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말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이들을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그쪽 지역에서도 이들을 별로 받아주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로힝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국제 분쟁이 제일 큰 논란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느 지역이냐면 미얀마의 서부 지역에 방글라데시와 인도 특히 이제 요 지역하고 관련이 된 요 일대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신문 보실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버마족이 약 70%, 아까 바마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70%예요. 여기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버마족을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친이라고 해서 약간 살색 비슷한 거 있는 데가 이제 샨족. 이쪽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색깔이 샨족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잉족이라고 하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데가 요 카렌주가 있죠. 그래서 요 카렌주하고 관련된 게 카렌족이라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있고 역시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카렌족인데요. 카렌이라고 하는 건 영어식으로 읽어서 카렌이고요. 역시 미얀마 발음은 꺼잉이 됩니다. 그래서 꺼잉족이라고도 하고 카렌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르카인이라고 하는 거는 3%가 되는데요. 르카인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별로 지도 자체에 별로 표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펴 있지는 않고 이쪽 지역에 좀 있어요. 이쪽 지역에 있어서 요게 이제 르카인하고 이제 관련된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색깔은 르카인의 표시는 아니에요. 여튼 살고 있는 지역은 요 지역이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요 밑에 보면 몬이라고 해서 하늘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몬족이라고 해서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와족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여러 뭐 친족, 카친족, 중국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라카인, 그 다음에 여카인 또는 로힝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 르카인하고 여카인족하고요. 그 다음에 로힝자라고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족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르카인이나 여카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르카인 쪽에 있었던 원래 현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로힝자라고 하는 거는 이주민들을 말해서 이 르카인 지방에서 나오는 인구들도 사실은 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현실이죠. 여하튼 다민족 국가의 버마족들이 이제 이 에어와디강 중상류 그다음에 하류 지역에 이제 주로 많이 살면서 버마족이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로힝자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이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인도 역시 이슬람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샨족 카렌족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교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제일 많이 믿고 있고요. 국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아주 절대적인 종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다른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종교라는 자체 단어가 불교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 전쟁 시기에 기독교로 그 개종을 한 경우도 좀 많아서 기독교 계통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수합한 그 무교 같은 것들을 믿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종교는 불교가 대부분 중심이고 이슬람이나 기독교 계통의 종교들이 있기는 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 믿는 종교는 아까 불교라 그랬는데요. 그 미얀마의 불교는요,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서 믿는 불교는 상좌부 불교라고 해서요. 그 인도와 스리랑카에 있었던 초기 불교의 성격을 가진 상좌부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좌부 불교를 믿고 있고요. 우리나라 쪽은 그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조계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시작된 선종과 그다음에 이제 교종이 합쳐진 그 고려 시대 때 형성된 종파인데요. 이 조계종 한국의 조계종 종파하고 이 미얀마의 상좌부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특히 그 선종이라든지 뭐 이런 계통은 그 이쪽 미얀마에서는 아예 전해진 적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그 전해진 초기 불교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불교라서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소승불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소승불교라는 말은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저도 소승불교라는 말 대신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그 종파의 개념, 부파 또는 종파의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상좌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 이 상좌부 불교에서는 여하튼 석가모니 붓다를 제일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 이전의 과거 불들을 비롯한 불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보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관음보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륵은 있긴 있지만 미륵은 이제 불이 될 거니까. 근데 관음이라든지 뭐 문수라든지 뭐 이런 보살 신앙들은 좀 그 우리나라나 그 중국 지역 같은 그 대승 불교를 믿는 지역들하고는 좀 별로 없는 편이라서 부처와 자기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의 자기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불교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서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불교적 그 활동들, 특히 불교 후원 같은 것들을 정치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는 여러 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는 카친주, 그 다음에 스가잉주, 사가잉이라고 해요. 사가잉주, 친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카인주가 됩니다. 로힝야 문제가 나오는 데가, 로힝자 문제가 나오는 데 이 라카인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샨족이라고 하는 말 계속 썼는데 이 샨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샨주에 사는 주민족들이 샨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만달레이, 그 다음에 이제 막웨, 그 다음에 바고, 그 다음에 까야, 까잉이 이제 카렌족들이 많이 사는 데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몬주, 그 다음에 따닌따리, 그 다음에 양곤, 그 다음에 이제 에아와디 해가지고 여기 파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의 주가 지금 현재 그 14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친주는 까친족들이 많이 살고 샨족은 샨족이 많이 살고 까야도 족속 이름이에요. 까잉이라고 하는 거는 카렌족들이 사는데 몬족이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 중요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나누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요한 도시들, 옛날 고대 도시인데요. 특히 여기 바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도시 전체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작년에 등재가 됐고요. 여기 이제 보면 할린, 그 다음에 백다노, 그 다음에 스리크셰트라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도시가 뾰 시대의 유적이기 때문에 뾰 고대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 개가 하나의 그 세계유산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뭐
별로 자세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은 에어가디강의 상류 지역인 이 지역, 그 다음에 망묘라고 있는 요 지역이 있는데, 이 에어가디강 연안의 북쪽에서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서 아나티안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75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 문화 유적들이 강가에 그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종종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있고요. 이 샨주에 가면은 그 빠다링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이 샨주의 빠다링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이제 그 기원전 11,000년 정도의 이제 그 동굴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요. 구석기 유적들이 이쪽 지역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악 지역에서 좀 먼저 시작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가 기원전 그 2만 년 전에서 1000년 뭐 이때까지 많이 있다면,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는 거는 기원전 1500년 정도부터 청동기가 시작이 되고요. 기원전 500년부터는 철기가 시작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부 지역에서는 동굴벽화, 동물들을 그린 동굴벽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골들이라든지 이게 뭐 석기, 인골, 석기, 뭐 이런 석기도 역시 뭐 오궁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든 장신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 이거는 청동기 종류인데요. 이런 유물들이 이제 그 구석기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동기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기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역사는 이제 역사서 율곡연대기 글래스 팰리스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율곡연대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율곡연대기는 그 근대기에 이게 편집이 된 책이라서 글래스 팰리스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그 책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 책이나 뭐 이런 그 옛날 전승 뭐 이런 것들에 의하면 기원전 그 850년경에 뜨가옹 왕조라고 하는 왕자가 처음 그 생겼고, 이 뜨가옹 왕조는 인도에서 그 석가족의 후예, 석가모니의 그 같은 민족의 석가족, 샤카족이 이제 그 이쪽으로 와서 뜨가옹이라고 하는 왕국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카인 지역에서 기원전 825년경에 그 라카인 지역의 단야와디 왕이라는 사람이 단야와디 왕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뜨가옹 왕조라든지 단야와디 왕조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에서, 이 북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단야와디라는 여기 이름도 나오죠. 단야와디 왕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 둘 다 이제 불교의 전례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석가모니의 탄생 시기 자체가 기원전 850년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설화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나오는 역사서보다는 일단 뭐 그 유적지, 고대 유적지는 이 뷰 시대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뷰 시대 유적지는 보통 기원전 2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기 한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까지 이어지는 유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도시국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당나라의 구당서에 의하면, 구당서, 신당서에 다 나오긴 하는데, 구당서와 신당서, 중국의 당서에 의하면 뷰라고 하는 나라를 표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라고 쓰는데요. 이 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뭐 그 음악도 전하고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 표국은 1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8개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9개의 도시가, 9개의 국가가 그 성곽을 가진 성곽도시다. 그리고 전체에는 298개의 그 마을이, 부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18개의 나라 중에 반인 9개가 성곽도시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9개 정도의 뷰 시대의 그 유적지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할린, 그 다음에 이제 베익다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리크셰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스리크셰트라는 여기 있고요. 할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익다노는 여기 있는데, 도시가 다 좀 다르긴 하죠. 스리크셰트라는 양곤에서부터 차를 타고 가면은 한
6시간 이렇게 가고요. 베익타노는 네피도에서부터 수도 네피도에서 차를 타고 넘어가면 한 4시간. 그다음에 인제 할리는 여기 만달레에서 차를 타고 한 2-3시간 이렇게 가는 데에 있는데요. 다 에어와디 강가를 타고 가면서 강에서 좀 가까운 데에 그 내륙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 할린, 그다음에 베익타노, 그다음에 수리크셰트라는 예, 뷰 시대의 고대 유적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한꺼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제2차 시, 오늘 제8강 제2차 시에서 이 뷰 시대의 고대 유적들과 그 관련 유물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 뷰 시대는 그러니까 도시국가였다가 이것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표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국가들이 연합한 연대가 언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6.10 연대기나 이 미얀마에 나오는 전승들에서는 서기 168년에 뷰 연합이 결성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제일 중심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남아있는 유적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고 가장 오랫동안 존속하고 가장 세력이 컸던 거는 스리크시트가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 도시들은 그 세 도시 이외에도 여기 아까 맨 처음에 뜨가옹이라든지 아니면 마잉모, 그 다음에 단야와디, 베살리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그 뷰 시대의 그 연합국 중에 도시국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스리크셰트라가 좀 세력을 많이 얻었고요. 이게 이제 그 언제 망하게 되냐면 11세기에 그 바간 왕조에 의해서 이 도시들이 전부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간욕이 있는데 이 바간에서 이제 바간 왕조가 성립이 되면서 이 일대들을 다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리크셰트라 밑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지역부터 해서 이 남쪽으로는 몬이라는 그 민족이 살아서 몬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역시 도시국가들이 몇 개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바고라든지 이런데 이제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 몬 지역까지 역시 그 바관 왕조가 통일을 하면서요. 미얀마 일대가 현재 미얀마하고 가까운 그 첫 번째 통일 왕조가 나오는 시기가 바간 시대입니다. 네, 이 바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바간이라고도 쓰고요. 옛날에는 영어로 쓸 때는 파간이라고 많이 써서 뭐 파간, 페이건 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바간으로 쓰는 게 이제 보통 통일화되어 있고요. 아직도 영어 책에서는 파간이라고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해요. 이거는 이제 미얀마어를 표기하는 영어 방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알파벳 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간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9세기 정도에 아마 이 지역이 현주민이었는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바간을 도읍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왕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9세기 건국했다고 얘기는 6.10 연대기에 나오지만 요거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간의 중요한 왕은 아노야타 또는 아노라타라고 하는 아노라타라고 일단은 발음을 합니다. 아노라타 또는 아노야타 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아노야타 왕이 이제 그 1044년에 바간의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44년을 바간 왕조의 건국 연대로 보는 경향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1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9세기에 건국을 했지만 실제로 세력이 커지는 건 9세기부터 1044년 아노야타 왕의 즉위부터 시작을 해서 1287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여기를 침략을 해서 성을 불태운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1688년 중국의 몬골의 원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약 한 200년간 그 바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전체를 통일했던 첫 번째 통일왕조예요. 이 바간은 현재 이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요. 지금 그 도시 전역이 다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죠. 바간에 대해서는 역시 3차 시에서 오늘 3차 시에서 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간 시대의 중요한 데가 이 프롬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 프롬이 어디냐면 스리크셰트라예요. 아까 같은 데입니다. 스리크셰트라.
스리크셔트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통이라고 하는 게 옛날 몬 왕조의 수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타통까지 이 바간이 통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바간이라고 한 나라 상당히 거대한 규모로 지금의 미얀마와 같을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그 국가를 성립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아라칸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나왔던 라카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라카인 지역은 바간 시대에 한번 점령이 되긴 했지만 그다지 이렇게 그 바간 왕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간과 라카인 사이에는 이렇게 그 커다란 산맥, 아주 높고 험한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라카인 지방은 계속 그 독립국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간이 이 바간 또는 이거를 버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한국어로 쓸 때는 버강이라고도 쓰고 파간이라고도 쓰는데 다 같은 말인데요. 표기법이 조금씩 어느 원칙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서 그렇고요. 바간 또는 버강이라고 하는 게 미얀마 발음하고는 좀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또 미얀마의 현재 발음은 이 양곤을 중심으로 한 양곤, 남쪽 말들을 현재 미얀마어의 그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요. 당연히 거기가 워낙 되는 만큼 바간 지방의 말하고요. 이 양곤 지방의 현대 양곤 지방의 말하고는 상당히 이 남부 언어와 북부 언어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발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그냥 발음이 좀 달라도 동네마다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가는 여하튼 그 1287년 13세기 말에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요.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뭐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여기 와서 통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만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는 넘어가서 그 바간에서 여기 어와라고 하는 아바라고 써놨죠. 이거 아바라고 하고 어와라고 읽습니다. 어와 또는 인와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제 이 바간에서 일로 건너가서 만달레이 인근인데 이 어와 쪽으로 가서 새로운 어와 왕조를 건립을 해서 그게 16세기까지 가게 되고요. 남쪽은 독립을 해서 여기 보면은 페구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타디 왕조라는 게 14세기에 성립이 돼서 1555년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바간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13세기 말이죠. 14세기가 되면 위쪽에 어와하고 남쪽에 한타와디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바간 쪽에서도 이렇게 막 강하게 그 통일을 못했던 이 아라칸 지역, 요 세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샨주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란나 뭐 이런 지역들은 그 독립국처럼 따로 있었던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샨이라든 이 샨은 뭐 이게 샨 연합체가 이쪽 지역에 있었고 란나는 현재 이제 라오스 쪽하고 관련되는 뭐 그런 데인데 란나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로 좀 갈렸다가요. 이 나라들이 다시 통일이 되는 시기가 그 다음에 보시는 따옹호 왕조 때입니다. 따옹 왕조는 1485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바인나옹 왕이라고 하는 왕 때 건립연대, 바인나옹 왕의 제2연대가 요때인데 16세기 후반이 되죠. 16세기 후반 때 최대의 왕국을 건설을 해서 태국 거의 다, 그다음에 란샹 왕조라든지 아유타야 왕조라든지 참파삭 왕조라든지 란나 왕조를 모두 다 따가옹 왕조에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크메르 왕조가 그 당시에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대부분 다 점령을 했었다면 이 크메르 왕조는 이렇게 조그맣게 남고요. 나머지 전역이 전부 다 따가옹이라고 하는 버마의 왕조에 의해서 통일이 돼서요. 한동안 16세기 전체 통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 왕이 바인나옹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점점점 축소가 돼서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16세기의 상황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고요. 아라칸은 계속 이 브라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칸 왕국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18세기가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꼼바옹 왕조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요. 미얀마 전체를 또다시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껌바옹 왕조는 그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예요. 1885년까지 이어졌고요. 1824년부터 19세기부터 이제 영국하고 같이 영국 버마 전쟁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지도 전체가 원래 껌바옹 왕조의 그
뭐라지 영토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여기 1차 전쟁 이후에 이 분홍색 지역이 영국으로 편입이 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2차 전쟁 이후에 여기가 다시 그 영국으로 편입이 돼서요. 이것만 남았다가 나중에 3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가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지내기 시작을 해서요. 1948년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바오 왕조는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왕조이기도 하고요. 수도 자체는 여러 번 옮겼는데 마지막 수도가 1859년에 그 민돈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건을 해서 지금 지어놓은 만달레이인데 이 만달레이가 그래서 마지막 수도예요. 미얀마의 버마가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수도가 만달레이였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왕은 알라웅빠야라고 하는 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알라웅빠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라웅빠야가 창건을 했던 꼼바오 왕조에서는 그 자기의 그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을 공작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공작새 모양의 문양이 돈에 새겨져 있는데요. 국기에도 공작새가 새겨져 있었어요. 국기에도. 그래서 이 지금 보고 있는 주화는 민돈왕의 주화긴 하지만 왕마다 주화를 좀 만들거든요. 왕이 올라갈 때마다 주화를 만드는데 여하튼 국기에도 꼼바오 왕조에서는 공작새를 그 왕실의 상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화에도 공작새를 써서 공작새가 일종의 미얀마의 상징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이 공작새 굉장히 중요한 미얀마를 상징하는 새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영국의 식민지로 내내 있었다기보다는요. 이후에 잠깐 그 영국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도 잠시 지냅니다. 일본의 식민지도 잠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하고 나서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간에 이제 뭐 그 아웅산 장군의 이제 뭐 역사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공산당들의 집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다시 이제 자유정권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러면서 현대사도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현대사에 대해서는 뭐 책들도 많이 그러니까 요즘 책들도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그런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미얀마의 역사 유적지와 그 문화유산들을 관리하는 곳은 이제 고고학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고학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교문화부, 우리나라에는 딱 똑같은 게 없지만 하여튼 종교문화부 산하의 행정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고학과 국립박물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고학과 국립박물관국소에는 이제 14개의 산하 부소가 있고요. 14개의 산하부서, 16개의 산하부서가 이제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네피도하고 양곤 두 곳에 국립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서 국립박물관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박물관이 14개, 그 다음에 문화박물관이 14개, 그 다음에 기타 박물관들 해가지고 박물관이 현재 36개 정도가 그 국공립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문화유산으로 현재 2개, 부시대 도시하고 바간이라고 하는 2개가 2014년, 2019년 2개가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유산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무형유산은 등재된 것이 3개의 무형유산 아무것도 없고요. 기록유산의 경우에는 모두 현재 4개가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4개가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뷰시대와 바관시대의 세계문화유산은 각각 2차 시와 3차 시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시는 이제 이 4개를 볼 텐데요. 여기 뷰라고 하는 도시는 3군데가 각각 돼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많이 보이죠. 어와가 있고 만달레이가 있고 아마라뿌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요 일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간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스리크셰트라와 프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여기 태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바고
그 다음에 여기 양곤 이렇게 있고 네피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네피도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행정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세계유산 중에서 퓨 시대는 이 위쪽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한린이라고 하는 데랑 여기 실크셰트라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베익다노는 마고에 근처에 있어요. 여기 마고야하고 그다음에 네피도 사이에 이제 베익다노가 있어서 이 요 세 군데, 그 다음에 이제 바간 해가지고 네 군데가, 도시로는 네 군데가, 뾰에 세 개, 그 다음에 바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하로카 마라자인 또는 꾸토도 석장경이라고 하는 데는 2013년에 등재되는데 만달레이에 있어요. 만달레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며제디 석주라고 하는 것은 바간에 현재 있습니다. 바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인나웅 왕의 범종 명문 이것도 역시 바간에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알랑빠야의 황금 편지가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영국에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버마의 새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유물은 어디에 있냐 하면 미얀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개를 이제 순차적으로 볼 텐데요. 연대루는 여기 мя제디 석주 비문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나웅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랑빠야가 아까 꼼바옹 왕조를 창시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알랑빠야 왕이 보낸 편지가 그 세 번째 만들어진 거고요. 맨 마지막 것이 꾸또도 석장경이에요. 근데 이 꾸또도 석장경이 사실은 기록유산으로 등재는 제일 먼저 됐습니다. 여기서는 등재가 된 순서대로 마하로카 마라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토도 석장경 또는 마하로카 마라자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첫 번째 유물은 지금 보시는 거대한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만달레이에 현재 있고요. 보통 만달레이에서는 꾸토도 사원, 꾸토도 템플 또는 꾸토도 파고다 이러면은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어딘지 아는데 만달레이라는 도시는 꼼방 왕조의 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 만달레이 산이 있고요. 이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꾸토도 석장경이 있는 꾸토도 파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만달산 밑에 산 기슭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구글 지도에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 이렇게 커다란 길이 있잖아요. 그럼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나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중앙에 황금색 파고다가 있고 황금색 탑이 있고 이 탑을 중심으로 한 줄, 두 줄, 그 다음에 세 줄, 네 줄,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세 줄씩,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줄이잖아요. 그래서 두 줄, 두 줄, 세 줄 해가지고 쭉 늘어나서 전부 사원이 몇 개가 되냐 하면은 729개, 729개의 탑들, 이 하얗고 조그만 요 네모 하나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탑 모양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하얀 탑이 729개가 이제 8개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요거까지 있으니까. 729개의 사원이 있어서 석판이 봉황이 된 게 729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탑이 하나 더 있으니까 730개가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몇백 개의 탑들이 이제 이 사원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는 이 하나하나의 탑 안에 봉안이 되어 있는 석판입니다. 석판이 봉안이 된 거예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데요. 이 파고다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만달레이 왕조의 민돈왕이라는 왕이 만달레이 도성을 만들면서 도성 건설을 하면서 왕실을 위해서 세우기 시작한 거라서요. 시작은 1860년에 이 사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완공한 게 1868년이고요. 이 사원의 경우에는요. 뭐를 안치를 했냐면 사원 내부에 석비를 안치를 했는데 석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집을 해서 만든 그 비석들을 세워놨고, 불교 경전들을 모아놔서 빨리어 대장경들을 여기다가 700개 넘는 이 사원 안에다가 석비로 만들어서 봉안을 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빨리 불교 경전 전체를 석판에서 기록한 거의 유일한 석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석조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조 대장경의 성격을 가진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석조 대장경 또는 석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유적의 경우에는 뭐 유네스코에만 등재가 된 게 아니라요, 기네스에 등재가 돼서, 기네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이다라고 돼 있다고 해요. 이 사원의 경우에는 왕실의 공덕이라고 하는 이름, 왜 아까 마하로카 마라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는데, 마하로카 마라자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왕실의 위대한 공덕,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석판으로 만들어서 이제 놔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꾸도도 파고다 자체는요, 바간에 있는 유명한 쉐지건 파고다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금색 파고다는 전체 높이가 57m로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그 꾸도도 파고다의 가운데 있는 그 황금 탑이에요. 꾸도도 탑 파고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처님의 사리를 봉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쉐지건 파고다를 모방해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인데요. 여기 사방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얀색의 역시 탑을 갖다가 각각 세워놓고 그 안에 이제 석장경들을 배치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의 석장경은 앞에 문이 있고요. 사방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요. 사방에서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안에를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원, 지금 보는 사원이 이렇게 줄마다 쫙 서 있었잖아요. 이 탑 안에 모두 다 지금 보는 것 같은 미얀마어로 새겨진 거대한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석들은 대체로 개별 석비의 크기가 높이 1.5m, 그 다음에 폭이 1.07m, 두께는 13cm의 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황금색 도금을 한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조 비석을 하나 넣은 요 탑 전체의 높이는, 아까 이 비석은 1.53m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탑의 전체 높이는 하나당 개별 탑들이 하나당 한 3m가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68년 이 사원을 완공한 민동왕은 1871년 제5차 불교 경전 결집대회를 열면서 여기 729점의 요 비석들 안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비석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비석들 729점의 비석에 있는 명문들, 그것이 이제 석장경인데, 이 석장경을 이제 불교 결집대회에서 빨리어 대장경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1871년에 민돈왕이요. 그래서 이 729개의 석장경에다가 곱하기 양쪽 면, 앞면, 뒷면 있으니까 하면은 모두 1460장으로 이루어진 빨리어 경전을, 이제 빨리어 경전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남전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일단 공인을 하고요. 그걸 또 인쇄를 1900년에 해요. 그래서 1900년에 이제 인쇄를 한 이 내용이 현재 38권의 책으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 1460면의 석비 내용은 모두 이제 7가지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7종의 경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경전은 지금 보는 이 가운데에 있는 황금탑을 주변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가장 안쪽에는 비나 피타카 율장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면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라고 하는 논장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서 바깥쪽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니까야라고 하는 삼유타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꾸따야 니까따라고 하는 니까야 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요.
빨리어 경전에서 빨리어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해 놓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작품인데 여기 보시는 그 명문에 쓰여진 글자는 미얀마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미얀마 문자에다가 이 미얀마 문자로 이 거대한 석비를 만든 거는 민도낭이 그 당시에 계속 영국과 투쟁을 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음에 일본의 후원을 받아서 호주 연구팀에서 석비의 세척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촬영하는 그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해서요. 지금은 이제 다시 옛날엔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뭐 동물들이 들어가서 낮잠도 자고 똥도 싸고 뭐 비둘기 들어가서 집 치고 그다음에 거미집에 엄청 지저분했는데 2014년부터 2016년에 이 보존 처리가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부 면 유물들은 이렇게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문을 잠가놔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제 사원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어로 돼 있어서 미얀마어로 돼 있는 경전이긴 하지만 여하튼 남전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남방계 전승 불교 경전 중에서는 이 조금 시기가 늦긴 하지만 이 민도낭 연간에 만들어진 이 꾸토도 대장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불교 문화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미얀마 역사를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근대기의 그 민도낭의 자주 독립 투쟁 운동이라거나 이런 걸 불교적으로 했던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 유산이 지금 보고 있는 꾸토도 대장경입니다. 나중에 만달레이 가면 한번 꼭 다녀오세요. 네, 두 번째는 мя제디 석주 비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мя제디 석주 비문은 고대 미얀마어, 그다음에 빨리어, 모노, 퓨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언어로 된 비문을 사방면에 하나씩 새긴 석주입니다. 그냥 돌기둥인데 이 석주는 2015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발견은 언제가 됐냐 하면 19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1886년에서 87년에 이 바간 시내에 민가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민가바 마을에 그 사원에서 мя제디라고 하는 사원 옆에서 땅에 묻힌 채로 두 개의 석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석주 중에서 하나는 지금 왼쪽에 보는 거는 지금도 мя제디 사원 앞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서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간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두 개의 석주 중에 하나는 민가바 마을에 또 하나는 바간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고요. 쓰여진 내용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 하면은 12세기 전반에 바간 왕조에 라자쿠마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라자쿠마르 왕자가 아버지인 짠시타 왕한테 왕의 건강 회복을 빌면서 사원에다가 여러 가지 봉헌을 한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쿠마르라고 하는 왕자의 이름과 라자쿠마르, 그 다음에 이제 짠시타, 미얀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짠시타 왕의 관계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짠시타 석주로 알려져 있고요. 크기는 원래 이제 이 민가바 마을에 남아있는 거는 4개인가 3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복원을 해서 세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여기 퓨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해독이 좀 불가능했는데 이 4가지 언어를 비교를 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판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4가지고요. 쓰여진 문자, 스크립트는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인도 쪽에서 전해진 팔라바 문자 계통과 그 다음에 하나는 카담바 문자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4가지의 언어로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전반에 미얀마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문자들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로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된 작품입니다. 2개의 석비이죠. 일종의 석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 석주에 다 다른 언어가 쓰여져 있어서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지만 사각형의 석주 형태의 석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미얀마의 세계 기록유산은 미얀마와 독일, 영국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등재를 한 버마의 알라옹파야 왕이 영국의 조지 2세에게 보낸 황금 편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황금 편지는 얇은 금판을 이제 그 눌러서 만든 것이고요. 요 길이는 전체가 그 55cm,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55 곱하기 12cm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황금판을 얇게 만들어서 눌러서 이제 여기 보시는 글자를 새겼고요. 양쪽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루비를 박았는데, 루비는 모두 그 24개가 양쪽 끝에 이제 24개의 그 루비를 박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쪽 끝에 끝나는 부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알라옹파야 왕의 인장, 그 공작새를 중심으로 하는 알라옹파야 공작새 또는 함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사는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전설상의 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는 이 함사가 공작새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함사 모양의 인장이 이제 찍혀진 그 왕의 인장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편지의 내용은 알라옹파야 왕이 영국과 통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영국에 이제 근거지를 주면서 통상을 하게 되면 그 대신 프랑스에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고요. 미얀마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미얀마 이 영국에 보낸 것이 나중에 이제 영국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영국 왕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노버로 옮겨져서 현재는 이 금판이 하노버의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치 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영국과 하노버 왕가가 동군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전해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얀마 왕실, 버마 왕실에서는 항상 이 16, 17, 18세기에 외국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금판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도 이렇게 금판을 보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외국에 전해진 그 금판들은 모두 다 녹여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이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금판이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꼼바옹 왕조와 영국과의 통상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쉽게도 이 편지가 원하는 대로, 이 편지에서 이제 미얀마 왕이 제시한 대로, 알라옹파야 왕이 제시한 대로 영국과 미얀마가 그 통상을 했느냐? 통상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18세기 말에 그 꼼바옹 왕조의 그 창시자인 알라옹파야 왕이 영국과의 교역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국가 간의 그 편지를 보냈던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로서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미얀마의 그 세계유산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황금 금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그 나무로 만든 그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바인나옹 왕의 범종 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슬라이딩이 마지막 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유산 네 번째, 역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미얀마의 기록유산 네 번째로 등재된 이것은 2015년에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2015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바인나옹 왕의 범종 명문이 이제 기록으로 돼 있는데, 바인나옹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역사에서 보셨지만 다웅 왕조 시대에 제일 그 유명한 왕이자 그 동남아 전역을 통일했었던 그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범종은 전체 높이가 165cm, 그 다음에 이 두께, 이 종의 구연부가 있는데 종 두께가 그 14cm, 그 다음에 구연부의 직경이 109c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종입니다. 청동으로 주조를 해서 만들었고요. 명문은 이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종 전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명문은 언어가 세 종으로 버마어, 그 다음에 빨리어, 그 다음에 몬어 해가지고 3종 언어를 사용해서 명문을 새겼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박안에 쉬지건 사원 안에 마련되어 있는 종각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종류는 두 마리의 함사라고 하는 새를 갖다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두 마리 새가 이제 그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로 종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종신이 있는데 그 금박을 붙여서 이건 나중 사람들이 이렇게 금박을 붙였었던 흔적들이 윗부분에 좀 많이 남아있고, 명문은 원래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나중에 이렇게 그 후대 사람들이 하얀 백목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 하얀 가루는 씻어내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문은 전체 약 80여 줄에 83행 정도의 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3행은 미얀마어, 그 다음에 35행은 모너, 그 다음에 5행은 빨리어 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명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투 중인 바인나웅 왕이 따옹우와 그 다음에 삐에, 그 다음에 이제 잉와, 모마이트, 모가옹, 모닌, 그 다음에 깔라이 뭐 그런 여러 나라 한타와디 이런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성공을 했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바인낭 왕의 성공이 결국 불교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적을 칭송을 하던 바인낭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세기 미얀마어와 빨리어 모노를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고 있으면 불교를 그 당시에 스리랑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스리랑카와 미얀마와의 교류 같은 것, 불교적 교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써 있고요.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는 바인나웅 왕의 재위 연대와 그 다음에 캄보자 타티라고 하는 왕궁의 궁성 이름, 그 다음에 종 제작 날짜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서 미얀마 중세 역사를 연구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문 말고 이제 문양은 이렇게 약간 도드라진 그 양각선 같은 것들이 몇 군데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부에도 몇 가지 명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명문은 다 음각으로 새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4개의 그 세계 기록 유산을 보셨고요. 제1차 시에서는 다음 제2차 시에서는 퓨 시대의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